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낮에는 성실한 소방관으로 밤에는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이중생활을 즐겼던 범죄자의 실체, 일본판 지킬 앤 하이드로 불리는 카츠타 기요타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 7월 6일 일본의 방송사 TV 아사히에서는 부부 동반 퀴즈쇼 부부로 딱 맞아가 방영됐습니다. 일반인 부부들이 출연해 퀴즈를 맞추고 우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이죠. 우승한 부부에게는 상금 8만엔과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이날 방송에도 다양한 부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쌍이 있었죠. 박식하고 침착한 현직 소방관 남편과 조용히 남편을 응원하는 현모양처 아내였습니다. 소방관 남편은 빠른 두뇌 회전과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쯤 사회자는 남편에게 만약 아내가 미인대회에 출전한다면 100명 중 상위 10명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나는 마른 체형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몸매가 늘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답했죠. 방송 내내 이상적인 남편상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주도했던 소방관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금을 받으며 기뻐하는 부부의 모습을 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이날 방송은 20% 전후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훗날 방송에 출연했던 소방관 남편은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린 희대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퀴즈쇼가 방송되기 2주 전에도 한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상태였죠. 다정한 남편이자 성실한 소방관의 가면을 쓴 살인마의 이름은 카츠타 기요타카였습니다. 카츠타는 1948년 8월 29일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비교적 여유로워 부족함 없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 어른들에게 자주 혼이 나곤 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관악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부잣집 동급생이 부원들에게 돈을 펑펑 쓰며 환심을 사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의 식권을 훔쳐서 나눠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쫓겨난 후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카츠타는 오토바이 절도, 빈집털이, 퍽치기 등 각종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끝내 한 여성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되어 오사카 소년원에 수감되기에 이릅니다. 카츠타는 소년원에서 퇴소한 뒤 1살 어린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서 20살 나이에 결혼까지 결심했죠. 하지만 여성의 부모는 소년원 출신과 결혼시킬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카츠타의 부모까지 여자 쪽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만류하고 나섰죠.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오사카로 도망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카츠타는 집안에 손을 벌리지 않고 운송회사에 취직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머지않아 두 아들도 태어났고요. 불량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비상했던 카츠타는 1971년경 23세 나이에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직후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과거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과가 드러난 이후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버블 시대에 막 진입한 시기였습니다. 고도의 경제 발전으로 기업들의 소득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넘쳐나던 시기였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고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소방관, 경찰, 자위대 등 위험 직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죠.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어도 채용에 관대했던 것입니다. 어렵사리 소방관이 된 후 카츠타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도맡으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출중해 전국 소방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했으며 20회 이상 표창장을 수상했죠. 직장에서의 평판은 늘 좋았지만 겉모습만 멀쩡해 보일 뿐 뒤에서는 불륜을 즐기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츠타는 늘 소방관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명품 시계나 의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했는데 애인이 자주 바뀌었으며 그때마다 비싼 선물을 바치곤 했어요. 당연히 공무원 월급으로는 해픈 씀씀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장거리 운송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972년 7월 1일에는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빚쟁이를 폭행했다가 체포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옛말처럼 나쁜 짓밖에 배운 게 없던 카츠타는 또다시 빈집털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방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빈집에서 술집 여성으로 타깃을 변경하죠. 소방관이 된 지 1년 만인
1972년 9월 13일 카츠타는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훔친 돈은 고작 1000엔으로 하나로 10,000원 정도였죠. 이후에도 호스티스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폭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시작한 범행이지만 성폭행까지 동반되었고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여성은 망설임 없이 살해했죠. 사망한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일면식도 없는 범인에 의해 연쇄적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수사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카츠타는 1972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이나 경찰의 눈을 피해 낮에는 소방관, 밤에는 연쇄살인마로 이중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자백에 따르면 최소 22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서 결국 8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8건의 살인 중 두 번째는 1975년 7월 6일 늦은 밤 귀가하던 클럽 마담을 거리 한복판에서 살해하고 10만엔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살인은 1976년 3월 5일로 자동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습격해 12만엔을 빼앗고 살해했죠. 네 번째 살인은 1977년 6월 30일 마작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직원의 집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살인은 1977년 8월 12일로 미용 강사로 일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45만엔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탈취했죠. 네 번째 살인이 있고 7일 후 아내와 함께 퀴즈쇼에 출연한 것인데 방송에서 보여진 카츠타의 모습은 살인 직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박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카츠타의 범행 수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담해졌고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갔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은 금액은 턱없이 적었고 씀씀이는 나날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카츠타는 좀 더 많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죠. 바로 인근 총포사에서 엽총을 훔쳐서 목을 조르지 않고도 피해자들을 한 방에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츠타는 훔친 총을 사용해 1977년 12월 13일 현금 수송 중이던 25세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살하고 410만엔을 탈취했습니다. 거액을 손에 넣은 카츠타는 1980년 2월 15일 또다시 수금 후 이동 중이던 금융기관 직원을 노렸고 24만 6,660엔가량의 수표를 훔치는데 성공했죠. 반년 뒤인 1980년 7월 30일에는 슈퍼에서 576만엔을 훔친 뒤 피해 직원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고요. 진짜 쉬지도 않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이때까지도 경찰의 꼬리가 밟히지 않았던 카츠타는 1980년 11월 8일 한 호스티스 여성의 차량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되어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카츠타는 폭주한 듯 사람들을 해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강도와 절도는 물론이고 1982년 8월 18일에는 자동차를 훔쳐 도주하던 중 슈퍼마켓 직원의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치기도 했죠. 한 지역 내에서 강력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자 경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 사람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저 세상이 흉흉해졌다고만 여겼죠. 그러던 중 1982년 10월 27일 늦은 밤 일본 아이치현 치쿠사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 동쪽 골목 안쪽에 파란 자동차가 불법 주차돼 있는데 통행에 방해가 돼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 조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골목 안쪽으로 출동했습니다. 정말 골목 끝쪽에 파란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가간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차량이 튀어나오면서 경찰관을 그대로 치워버렸죠. 차에서 내린 괴한은 쓰러진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마구 내려쳤습니다. 기절했던 경찰관이 정신을 차렸을 때 괴한과 검은 차량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문제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권총과 실탄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총기 탈취 사건은 경찰청 113호 광역중요지정 사건으로 격상돼 집중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총까지 손에 넣은 희대의 살인마는 경찰이 손쓸 새도 없이 폭주하고 있었죠. 도로에서 마주친 히치하이커를 살해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슈퍼마켓을 습격해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에는 1983년 1월 31일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는 남성을 습격했다가 치열한 격투 끝에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죠. 경찰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워 보이는 카츠타의 태도를 보고 단순 폭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카츠타의 소지품에서 훔친 권총이 발견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마침내 카츠타가 일으킨 수없는 악행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1972년부터 1983년까지 약 10년간 혼슈 중심부의 도카이 지방과 긴키 지방에서 일어난 최소 300건의 절도 및 강도 살인 사건이 카츠타의 짓으로
밝혀졌죠. 모든 범행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죄목은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기에 카츠타는 7건의 강도 살인 사건과 1건의 강도 살상 사건에 대한 혐의로 1994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고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카츠타는 의외로 재판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2000년 11월 31일 사형이 집행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84년에는 카츠타 기요타카의 생애를 담은 실화 바탕의 영화 냉혈한이 개봉하기도 했죠. 겉보기에는 온화한 가장이지만 뒤에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한 남자의 비참한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본 모습을 숨기고 10년이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괴물 카츠타 기요타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